11월 28일 목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06% 상승한 2504.6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7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35% 상승한 694.3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6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8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4종목, 코스닥에서는 24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유니슨과 노을, 인스피언,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나노팀 5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8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4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AI 테마입니다. 어제 트럼프가 백악관에 AI 차르를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차르란 미국과 영국의 고위 공무원에게 사용되는 비공식적인 직함으로 특정 영역에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는 사람에게 쓰이는 단어인데요. AI 차르가 임명된다면 미국이 AI 분야의 선두 자리를 지키기 위해 공공 및 민간 자원을 집중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고 전해졌어요. AI 차르가 임명될지 안 될지, 된다면 누가 될지에 대해서는 정부 효율성위원회의 공동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너무 많은 게임 스튜디오들이 대형 회사에 의해 소유되고 있다며 자신이 창업한 xAI가 인공지능 게임 스튜디오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소식들 속에서 AI 기업들을 중심으로 일부 게임 및 콘텐츠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노을은 언론을 통해 미국 FDA로부터 시설 등록이 완료됐으며 자사의 의료기기 4개 품목에 대한 1등급 제품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등록을 통해 노을은 해당 제품의 미국 내 판매가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을은 이번 등록은 현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미국 내 고객사 계약을 위해 사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소식에 노을이 상한가로 마감해 주었네요.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도 언론을 통해 인공지능 맥락 기반 대화형 서비스와 멀티 플랫폼에 대응하는 비주얼 스트리트 제공 방법에 대한 미국 특허를 획득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그 밖에도 다음 달에 AI 검색 엔진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예고한 이스트소프트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자회사인 이스트에이드가 강세를 이어가 주었네요. 이스트소프트는 오늘 AI 휴먼 서비스를 유료화한다는 단독 기사도 전해졌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이번 제약 바이오 테마입니다. 미국 생물보안법의 미국 상원 통과 여부가 올해 안으로 결정될 예정인데요. 랜드 폴 상원의원이 생물보안법의 통과 여부를 결정할 키맨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랜드 폴 의원은 현재 국토안보위원회에서 생물보안법을 유일하게 반대하는 의원으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폴 의원은 생물보안법으로 중국 업체들을 저지할 경우 다른 기업들이 반사수혜를 보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한편 오늘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또다시 인하한다는 깜짝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한국은행은 지난달에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낮춘 것에 이어 이번에는 3.25%에서 3%로 낮췄어요. 한국은행이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낮춘 것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인데요. 이 같은 금리 인하는 그만큼 한국의 경제 상황이 어두워졌다고 봤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소식에 금리 인하 수혜주로 꼽히는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 기업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았는데요.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도 특히 호재가 동반된 기업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 중에서도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은 위장관 내시경용 지혈제에 대한 미국 FDA 의료기기 품목 허가를 취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승인은 자사의 매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젠백스는 최근 대만의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파킨슨병 및 운동장애 국제대회에 참가하여 PSP 치료제의 톱라인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최근 모건스탠리 한국지수에 편입된 부분도 호재로 작용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셀트리온 제약은 언론을 통해 식약처로부터 고혈압 고지혈증 3제 복합제인 암노제정에 대한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히면서 급등세를 보였네요. 다음은 3번 2차전지 테마입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소식은 2차전지 기업들에게도 호재로 작용됐는데요. 현대차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차원의 전기차 세액공제를 없애더라도 주 정부 차원에서 환급금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캘리포니아주의 행보에 따라 향후 뉴욕과 워싱턴주들의 향방도 주목된다고 밝혔는데요. 그 밖에도 2차전지 업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이 같은 분석 속 유럽의 배터리셀 제조업체인 노스볼트가 파산했다는 소식도 지속 이슈로 작용되면서 일부 2차전지 기업들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중에서도 나노팀은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인 스페이스X에 게필러 샘플을 공급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이번 샘플 공급을 계기로 항공우주 분야로의 진출을 활발히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4번 바이오가스 테마입니다. 최근 환경부가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의 세부 운영 방안을 담은 5개의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요. 2023년까지 공공사업자는 유기성 폐자원 물량의 50%에 해당하는 바이오가스를, 그리고 민간 사업자는 10%에 해당하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야 한다고 전해졌습니다. 환경부가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확대하며 국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등의 목적이 있는데요. 해당 소식에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거나 관련된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에어레인은 국내에서 유일한 기체 분리막 솔루션 기업이라는 점이 부각되었는데요. 기체 분리막 기술은 바이오가스 내의 다양한 기체 성분을 분리하고 정제하는 데 사용된다고 하네요. 한편 DS한석은 최근 필립스 66 인터내셔널과 1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바 있는데요. 해당 계약은 바이오 항공유 목적에 전처리된 제품 공급 계약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이오가스는 음식물 쓰레기 등의 폐기물을 발효시킬 때 만들어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이나 원료는 바이오 항공유 생산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유니스는 언론을 통해 한빛 해상풍력과 국산 10메가와트급 해상풍력 터빈 34기에 대한 터빈 공급 기본 계약을 체결했다고 알리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유니스는 한빛 해상풍력이 참가하고 있는 2024년 12월 고정가격 입찰에 선정될 경우 제반 절차를 거쳐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본 계약이 체결될 경우 풍력터빈의 제조 납품 이후 운영 및 유지 보수까지 포함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본 계약 규모는 약 1조 원대에 달한다고 밝히면서 유니슨이 상한가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어서 인스피어는 최근 오픈AI가 삼성전자의 제품에 챗GPT를 통합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진 가운데 인스피어이 삼성전자의 개인정보 분리보관 및 파기 솔루션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지속 부각되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오픈AI는 최근 애플과 맺은 것과 유사한 형태의 계약을 삼성전자와 논의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다음으로 금양 그린파워가 상승했는데요. 해외 종속기업인 금양 일렉트릭이 현대건설과 640억 원 규모의 플랜트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기 때문이에요. 금양 일렉트릭은 금양 그린파워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우디 종속법인인데요. 이번에 계약한 프로젝트는 사우디의 국영 석유 기업인 아람코가 발주한 사우디 최대 규모의 석유 화학단지 건설 사업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노머스는 장중 3분기 흑자 전환 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노머스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79% 증가한 263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한 3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웰킵스 하이텍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웰킵스 하이텍은 사업구조 재정비를 통해 흑자 전환을 실현할 계획이라는 기사가 있긴 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SOS랩이 상승했는데요. 현대차그룹이 산업용 착용 로봇 제품을 최초로 공개하고 웨어러블 로봇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현대차는 해당 로봇에 대해 내년 국내 판매를 시작으로 2026년부터는 해외 시장에도 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소식에 SOS랩이 현대차의 로봇에 라이다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CTK와 아이언디바이스 한캠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신풍이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본부의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제한받고 검토 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답변했기 때문인데요. 해당 소식에 신풍이 최대 주주 변경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끝으로 고려하여는 오늘 2차 전지 테마가 상승한 가운데 내년 1월 중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최윤범 회장과 MBK연합 측의 지분 매입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재부각된 모습이었네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